위한 시기별 학습 팁을 제공해드리는 코너이니 궁금한 학습법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푸는 법과 수험생활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주무관님께서 기출이 어떻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기출문제는 기본서에 담거나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복습하면서 하나하나 봤던 부분들을 진짜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중에서 또 이제 모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또 기본서에 담거나 하는 과정이고 기출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단번화를 하면서 좀 더 과정을 이렇게 탄탄하게 하는 과정을 쓰셨군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저는 일단 기출문제를 풀 때는 몇 문제를 맞췄는지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이제 20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당 이제 지문이 4개가 있으면 한 시험에는 이제 80개의 지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도 80개의 OX 퀴즈를 푼다는 생각으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고 제가 아는 내용이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내용이면 고민하지 않고 바로 또 체크만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체크한 부분을 기본서에 다시 색깔로 이제 중복해서 표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보자마자 바로바로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아는 지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넘어가고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거기에 이제 시간을 안 붙잡히고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거를 지문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지나서 이 지문이 뭔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생소하면 나중에 체크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서 과목당 공부 기간이 어떻게 되셨는지 뭐 팁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과목마다 약간씩 다른데 이회독에 저는 심화 강의를 들었었는데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3회독 때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 때 기출문제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에서 중요한 내용들도 체크해놓고 복습하면서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헷갈렸던 부분을 체크하고 계속 이런 과정으로만 반복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복습할 때는 기본서 위주로만 복습을 했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딱 정해놓고 굳이 막 그 여러 번 돌린 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또 짚어주시고 또 주무관님께서 모의고사를 푸실 때 또 한 번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기출문제랑 기본서 같이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결국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모의고사에도 당연히 기출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기출문제 집이라는 책만 여러 번 안 본 거지 기출문제는 여러 번 보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일주일에 끝내지 못한 분량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복습을 하셨는지 뭐 따로 복습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맨날 똑같은 스케줄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강의를 8시간 정도 듣고 복습을 한 2-3시간씩 하는데 처음에 1회독 때는 당연히 이제 8시간 강의 분량을 2-3시간 복습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일단 최대한 복습하는 데까지는 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서 그날 복습 못한 건 여기서 딱 멈추고 이제 짜투리를 모아서 일요일 날 마저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수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셨어요? 수원 오는 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오려고 4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저녁에 10시 반에 자고 이렇게 항상 6시간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인천에서 노량진 오는 1호선을 딱 탔을 때였어요. 그때 1-1번에서 딱 차에서 내리는데 여기 노량진에 이제 임용고시 보는 분들, 경찰, 소방, 공무원, 재수생 많이들 계시잖아요. 다들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5시에서 6시까지 노량진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또 마지막 1년은 정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쉬는 시간도 가졌는데 한 5시, 6시까지만 공부하고 저녁 시간에는 공부를 안 하고 쉬었었어요. 그럼 쉬실 때는 보통 어떻게 휴식을 취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예능 프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능 같은 거를 보면 좀 약간 잔상이 남지 않나요? 내가 그 웃겼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또 다음에 또 보고 싶고. 근데 그걸 했었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만 쉬고 만약에 다음에 또 보면
작년처럼 또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현강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인강이랑 현강 중에서 혹시 어떤 게 각자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네, 맞아요. 맞는 방법이 다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현강이 좋았던 게 현강을 들으면 일단 스케줄 관리가 돼서 좋았어요.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제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만 하면 됐었고, 그리고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강의 듣고 복습할 때도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난 이후에 바로바로 선생님들께 여쭤볼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었어요. 근데 질문할 때 현강생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럼 막 기다려야 되거나 질문을 못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네. 항상 첫 차 타고 와서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 나가실 때 바로 이렇게 네, 따라가서 바로 선생님이 네. 잠깐 쉬겠습니다 하면 바로 가서 여쭤보고. 오. 현강을 들으면 이제 시작과 끝 스케줄이 있어서 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스케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좀 많이 게으른 성격이라서 네. 이렇게 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스케줄 관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당연히 뭐 배속으로 듣는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사실 시험 전에 하는 모든 문제풀이는 점수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차피 이제 모의고사는 사실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렵게 내시는 경향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시험 한두 달 전에는 네. 전범위 모의고사를 최소한 2번 정도는 꼭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가 잘 풀려도 실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면 또 이제 체감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마킹이라는 변수도 있어서 과목별로 순서를 어떻게 하고 시험 시간을 얼마나 배분할지 그리고 마킹은 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연습을 꼭 2번 정도는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진짜 아무리 그냥 편한 상황에서 내가 혼자 연습하는 거랑 수험생들끼리 또 시험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실제 시험날에 한 문제를 더 맞는 팁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평소에 기출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 지문에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사실 다들 한 번씩 경험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골랐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이라는 지문에 옳은이라는 부분에 막 동그라미를 엄청 쳐놓는 거죠. 그리고 지문을 볼 때도 맞는 지문에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끝에 치고 틀린 지문은 X를 치고 헷갈리는 건 세모를 치고 이런 거를 1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 볼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옳은 거 고르면 밑에 동그라미 있는 걸 연결해서 체크하고 합격 수기를 600개를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시험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다 읽고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시험 공부할 때는 저는 합격 수기를 아예 안 봤었어요. 중간중간에 다 합쳐서 아니 중간중간에도 안 봤었는데 사실 그거 언제 보신 합격 거예요? 수기는 최근에 봤어요. 네. 최근에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합격생들의 공통점을 이제 네. 파악을 하신 거네요. 네네. 이제 그게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합격 수기를 안 읽어보고 혼자 그냥 생각나는 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네. 시행착오를 좀 나름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네. 1년 반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네. 다른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고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조회수가 500회 이상인 수기들만 한 600개 정도를 골라서 읽어봤는데 사실 결론은 합격자의 수만큼 공부 방법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맞아요. 합격자분들의 공통점은 일단 첫 번째는 합격을 위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고 그 공부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합격을 위한 절실함이 다들 있으셨던 것 같고 그 절실함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생활 습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절실함과 공부 방법과 생활 습관 3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예, 다들 그렇게 합격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맞아. 근데 사실 진짜 이 3개 중에 한 가지만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싶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수험생들 다 절실함 있잖아요. 네. 절실함만 있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 방법만 잘 돼 있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우러져야지 되는 것 같네요. 혹시 뭐 멘탈 관리 하실 때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자기만의 암시라든지. 그리고 사실 저는 처음에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노량진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이제 스터디하면서 만난 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놀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 안 될 때는 PC방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네네. 결론은 불합격으로 다가왔었고 그래서 마지막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는 모든 유혹이 왔을 때 네. 항상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떨어지더라도 후회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마 네. 공부를 더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만 공부하실 때 스터디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스터디를 따로 안 하셨나요? 네, 마지막 1년 동안은 스터디도 안 하고 밥도 혼자 먹고 계속 혼자 스케줄대로만 공부를 했었어요. 혹시 하루에 평균 순 공부 시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되셨어요? 공부 시간을 따로 세지는 않았는데요. 네. 타이머 이렇게 이런 거 네, 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네. 집에서 나오는 시간 그리고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 자는 시간 요것만 딱 정해놓고 그리고 식사 시간하고 그냥 가볍게 한 10분 15분 산책하는 거 말고는 그냥 네. 계속 앉아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식사 시간에 단어를 외우신다거나 아니면 딱 루틴을 정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학원까지 다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현강 네. 듣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왕복 3시간은 걸렸었거든요. 근데 네.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항상 외웠어서 왕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네. 네네. 그래서 영어 단어는 항상 지하철에서 외우고 밥 먹을 때만 저는 핸드폰을 켜서 네. 그냥 뭐 기사 같은 거를 봤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제 저보다 먼저 합격하신 분이 항상 아침에 나오셔서 이렇게 사설을 읽으시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지금 해놔야 나중에 면접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밥 먹으면서 항상 네. 사설 같은 거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이제 불합격을 하셨을 때 내가 이걸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재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회사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는데 네. 어느 회사가 좋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엄청난 무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시 도전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 차리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운 좋게도 이제 집에서 도와주셔서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할 거면 두 번 다시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정신 차리고 마지막 1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다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네. 하시게 됐네요. 아버지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시기도 그렇고 초시생분들도 계시고 이제 연수생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께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감히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네. 일단은 공무원 시험은 사실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합격해서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절실하게 공부하지 못했어서 1년 반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네. 마지막 1년은 정말 절실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혹의 순간에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항상 거의 99%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많은 유혹이 있는데 합격한 순간에 그게 다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합격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기뻐해주는 모습들 그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절실하게 공부하시면 누구나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절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서 꼭 목표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계획이든 공부 방법이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을 모른다, 아예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합격생의 조언을 참고하여 수험생활 현명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소망이 또 있다면 실버 버튼을 받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